굿모닝.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한 5일쯤 됐나? 네. 쭉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몸매도 참 예쁜 분이 여기서 막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온 몸이 요가 하신 분처럼 대단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한번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죠? 여러분 허리 이렇게 숙여가지고 손 땅바닥 짚는 거 그거 되세요? 그래서 제가 손 끝까지, 이 손가락 끝은 살짝 닿는데 손바닥까지는 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잘 닿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더 몸을 유연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몸을 막 찢고, 그리고 막 강제로 막 바닥에다 막 이렇게 허리 굽히기를 하고, 다리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쭉쭉 찢고, 가랑이도 그때 막 허리도 아프고 뻐근해요. 그래서 그렇지, 고진감래,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도 오는 거지. 더하자, 더해.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나 이렇게 허리 아파 본 적 없는데. 그래,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하면 큰일 난대. 뭐가 큰일 나지? 삼하라 삼마라 아세요? 그러는 거. 그건 뭐야? 삼마라 삼마라가 뭐야?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삼하라 삼마라. 세 가지는 해라,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들. 삼하라 삼마라. 이 말도 참 잘 지으셨죠? 정상근 교수님이라고, 이 뼈의 대가, 허리 아프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거에 대가가 계시는데, 그분 동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책도 쓰신 것도 많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 세 가지. 삼하라,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삼하라, 하지 말아라, 삼마라. 삼하라 삼마라. 표를 잘 지었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그게 허리 숙이는 거래요. 근데 내가 허리가 아픈 놈이 그냥 죽어라 하고 그걸 했다는 거 아니야?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굽히는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거는 마치 골절된 사람이, 뼈가 부러진 사람이, 뼈에 금이 간 사람이 아령을 들고 알통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제 영역이 아니죠.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상근 교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처방이 거기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좀 하고, 조금은 나아졌는데 아직도 좀 아픕니다. 너무 과신했어. 나는 늘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더 빡세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빡세게 하고 있었으니 참, 그래도 얼마나 유튜브 이런 채널이 고마워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정성근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 진료 예약하려면 2년 걸린다 그러죠. 2년. 근데 우리는 돈도 안 들이고 유명한 정상근 교수님의 그런 허리 디스크 치료법, 때에 따라서는
직접 가서 뵙는 게 좋겠지만 우선 급하게 얼마 그러니까 참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또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정보도 전해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런 거는 정말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굳이 큰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서도 아예 공짜로 유명한 분들의 강의도 접할 수 있고 뭐 조찬 모임 같은 거 그런 거 강의도 되게 많잖아요. 뭐 세계 경제 흐름, 정치의 흐름 뭐 이런 것들 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정보, 좋은 것만 이렇게 모으고 살기에도 참 바쁜 세상인데 그죠? 저는 요즘 역시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교육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은 항상 그 말 잘 들어라 교육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 정답대로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늘 정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정답인가라는 것을 자꾸 누구를 따라야 이게 정답인가? 누구 말이 정답인가? 그래서 이제 정답을 쫓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정답이 확실하게 있죠. 그 정답을 틀리면은 다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 자체가 우선 틀린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꼭 정답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만의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생긴 거가 다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이게 아니면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유연하지가 않아. 특히 리더들의 이 뇌구조가 유연하지 않으면은 그게 곧 사고거든요. 그게 곧 사고야. 그러니까 리더들의 생각이 이것이 옳다, 나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고착이 되잖아요.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라. 그게 꼰대잖아. 다른 게 꼰대야.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이 그냥 고착돼 있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상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잖아.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해외, 그러니까 세상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나도 이민을 가고 싶고 해외 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예에서 이민을 간다, 유학을 간다, 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세스가 사람들이 어떤 나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보세요. 이민을 간다, 유학을 간다, 여기 생활을 좀 탈피해서 환경을 바꾼다 그러면은, 이민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 없다야. 돈 있는 사람만 이민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유학을 간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항상 우리 뇌 구조에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린 그런 식으로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꼭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죠. 쉽게 갈 수 있지만 꼭 없으면 못 가다,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리고 뭐 이민 가면 좋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답이 없는 거야. 이민 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항상 그런 거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제발 어떤 사고방식을 이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항상 그 연습을 조금 하세요. 항상 평소에도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아니면 저거, 정답,
은퇴하면은 뭐 남들이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제일 여기서 우리가 훈련해서 중요한 건 나만의 방법으로 그자 오늘 저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나만의 방식으로 살자. 나만의 방법으로 개척하자. 뭐 이런 거. 그렇게 참 중요하거든요. 요즘 그 이민지로 각광받고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라 그러더라고요. 예,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그 왜 말레이시아냐?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민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가까운 말레이시아. 예. 여러분들 이민은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민 가면은 아들의 경우는 군대를 안 가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예. 그리고 뭐 캐나다나 미국에 이민 가면은 그 학교도 공짜로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민을 간다. 그 말은 사실인데요. 사실인데 그 거짓말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학비 그거 얼마나 돼? 예? 근데 이민을 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상당 금액의 돈이 있어야지 그런 나라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신고를 세무 그 당국에다 하는데 그 정도의 재산이 있고 벌이가 있는 사람은 학비는 그 세이브를 하지만, 그러니까 공립학교 등록금은 2천만 원 이내잖아요. 1년에.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어느 나라를 가도 학교 다니는 비용은 초중고의 경우 2천만 원 아래란 말이에요. 대충 뭐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데 그런데 그 돈을 아낄 수 있죠. 공립학교에서. 근데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낼걸?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 그것도 사람마다 이민을 가는 이유가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획일화된 생각을 갖는 게 정말 그 위험한 겁니다. 늘 사람마다 다 달라. 예. 그리고 이민을 가는 방식도 나의 그 입장에 따라 또 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난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세상에 자기 맞춤형인 것 같아요. 예. 나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고 나만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답이 없다니까. 근데 이거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요, 훈련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어. 훈련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야, 네 생각 얘기하지 마. 네 생각 하지도 마. 그 대학 시험에 안 나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에 익숙해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럼 뭐냐? 누군가를 따라쟁이로 사는 거에 익숙해. 그리고 가급적 이 따라쟁이가 멋있는 말로 멘토, 멋있는 말로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 같은 거, 그런 존재를 멘토라고 아니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멘토의 정의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멘토는 내가 따라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을 대충 알려주고 내 그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런 거 판단하고 이런 것도 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다니까. 그 본인이 찾아야 돼요. 본인이.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많이 요즘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너무나 답답하고 자꾸 정답 교육만 시키고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니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기에는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거기서 국제학교 가면 그래도 비용이 우리나라 학원 다니는 거 비용보다는 적게 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하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게 이민의 원칙이에요. 물론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되지만
본래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싹 정리해서 돈을 전부 정리해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로 옮긴다거나 뭐 아니면 뭐 캐나다로 간 사람은 캐나다로 옮긴다거나.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그러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소를 다 안 시켰습니다. 옛날에 이민 갈 때. 그러니까 영주권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도 다 살아있고 그런 방식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건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한국을 다 정리해가지고 싸갖고 그냥 완전히 가버리면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도 있다고요. 합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그 나라는 이제 상속세 같은 게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상속세 같은 게 워낙 높으니까 증여 상속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워낙 이제 여권 파워도 좋고 어디 가서도 이제 전 세계 어디 가도 요즘은 어지간한 나라에는 그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베트남, 그러니까 심지어 저 베트남에 그 어디죠? 거기가 뭐 어디야? 예, 그런데 가면은 뭐 경기도 뭐 무슨 베트남 그 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예, 그렇게 얘기해.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예, 그러니까 태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 심지어 뭐 말레이시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것도 이민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나라들은 굳이 막 복잡한 이민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서 좋다. 뭐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래서 자꾸 나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도 그래요. 어떤 직업도 가급적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아주 개성 있는 독특한 직업을 창출해내면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여러분, 굿모닝 팝스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굿모닝 팝스가 그 이후에도 계속 됐었죠. 계속 됐었죠. 20년 이상 계속 됐었죠. 근데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하고 그 이후에 굿모닝 팝스가 껍데기 굿모닝 팝스는 똑같지만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또 지금 심지어 오성식의 아침 방송 이거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다고 오성식의 아침 방송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최고다라는 것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은 이 오성식의 아침 방송을 듣는 게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오성식이 정말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 오성식의 아침 방송은 독특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독특해요? 편집 같은 거 거의 안 하잖아요. 전 그냥 이렇게 찍으면 바로 올립니다.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오성식이라는 사람이 뭐 굉장한 학식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영어 선생이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말로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부지런하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느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죠? 진짜 오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옛날에 무슨 뭐 대단한 가정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저렇게 사니까 성공을 했나 보구나. 여기서 성공의 정의도 대단한 게 성공이 아니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지가 행복하면 성공이지.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 불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 야, 오성식 아침 방송 저 유튜브는 뭐 광고가 붙지도 않고 무슨 뭐 돈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만나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떨 때는 나한테 가끔 이렇게 뭔가 좀 인사이트를 줘. 생각할 부분을 뭔가를 하나씩 던져줘.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귀한 방송인데, 그 어떤 광고 카피처럼 좋긴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에. 근데 그것도 그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귀한 방송이고, 진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방송입니다. 그렇잖아. 한 60대 노인이 혼자 지 잘났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송이야. 남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허접한 것도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획일적이고 고정관념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고정관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생각이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의 생각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소중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좀 들을 줄 아는, 그죠? 상대방의 얘기도 좀 들을 줄 아는 사람. 내 얘기도 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도 좀 들을 줄 알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물 흐르듯이, 생각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서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거. 이 점에선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치명적으로 그런 점을 발전을 못 시켜. 야, 네 생각하지 마, 시험에 안 나와, 이러니까 끝.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고정관념을 갖지. 그 어른이 돼도 그냥 방황을 해. 자기 생각을 할 줄을 몰라. 토론할 줄도 몰라. 그냥 자기 주장만 할 줄만 알아. 근데 그 주장이 꼭 옳은 것도 아닌데, 너한테나 본인에게나 그게 소중한 주장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좀 그렇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 조각이라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전 세계 어디라도 내가 택해서 간다. 그러면요, 그런 게 훈련이 되면 그런 기술이 습득이 돼요. 그런 기술이 습득이 되면 늘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뭐를 해도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아. 왜? 그것도 훈련에 의해서 발전되는 능력이에요.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면은요, 외롭지 않아요. 왜? 어차피 뭐 나 혼자 사는 방식인데, 뭐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데 외로울 게 또 뭐 있냐고. 그죠?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 세상의 진리는 널려 있습니다. 그 널려 있는 거를 누가 어떻게 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즐겁게 살면 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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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